자, 오늘 2월 14일, 2월 14일, 와, 날씨가 봄 날씨네요. 그런데 비가 촉촉 오네요. 뉴스 보니까 개구리가 깨어나가지고 알까지 놓고 그랬다던데, 아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 오늘 조금 골치 아픈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골치 아픈 컴퓨터. 일단 제가 출장을 갔어요. 올 환경이 안 돼가지고 지역은 그렇죠. 지하철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하드디스크 한 개 빼니까 작동되더라고요. 처음엔 접촉 불량, 화면도 안 뜨길래 램 뺐다 꽂았다 했는데 처음에 여기 영어 문구 나오죠. 거기서 안 움직이길래 하드디스크를 한 개씩 한 개씩 빼봤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더라고요. 고객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레안텍에서 유통을 잠시 했더라고요. 8테라짜리인데 8테라 맞죠? 이 하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하신대요. 일단 제가 들고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디스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립 상태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정신없죠. 이렇게 컨베이를 쓰면서 하드디스크도 옆으로 짜바당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픽카드가 7850 1기가 일단 뭐 그 정도 돼 보이고요. 이게 어제 켜보니까 3세대인가 4세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쿨러가 보시면 옆으로 달렸죠. 이렇게 약간. 그래서 저는 쿨러를 잘못 달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쿨러 가이드가 원래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약간 대각선으로 달리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특이한 쿨러네요. 3RCS 건데. 그리고 쿨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베어링이 같더라고요. 일단 뜯어가지고. 쿨러가 글쎄잉인데 아이고. 아, 이것도 조립을 누가 했나. 컴퓨터가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고쳐야겠죠. 이렇게 오래된 거나. 이거 쿨러를 누가 이렇게 해놨나. 일단 여기 쿨러가 안 돌아가죠. CPU가 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CPU 쿨러가 발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서서히 돌아가더라고요. PWM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겠죠. 이거 조립도 이렇게 CPU 쿨러가 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를 물려있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여기 뭐 조절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볼륨 조절인가 저항 조절인가 보네요. 쿨러 속도 예전에는 저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 저런 거 필요 없죠. PWM으로 케이스 쿨러 속도 조절 거기 ID 4핀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조절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 누가 조립을 했지? 개인이 한 것 치고는 또 깔끔하고 또 업자가 한 것 치고는 조금 허접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팅 안 되는 문제였는데 부팅이 문제가 아니고 램으로 부팅은 해결했고 그런데 디스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할 겸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만 한 개 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금방 문제 생길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러니까 컴퓨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램 접촉 불량도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출장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챙겨갔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겸 해가지고 이 선을 갖다가 맞네. 이거를 CPU 쿨러 속도 조절을 갖다가 왜 이거를 해놨죠. 이거 뒤에 아날로그로 조절하게. 요즘에 누가 저런 거 쓴다고. PWM 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요즘 아니죠. 2세대 3세대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다 뜯겼습니다. 이거 조립을 어떤 식으로 맞네요. 참네 진짜 맞죠.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요즘에 누가 쓴다고. 아휴, 어차피 쿨러 죽어가지고 갈아야 되거든요. 이거 빼버릴게요. 이런 걸 누가 쓴다고 요즘에. 이런 거 구시대 유물이에요. CPU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해야지 저걸로 속도를 조절해버리면 임의적으로. 예전에 발열이 안 심한데 그 쿨러는 등속, 항속으로 도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런 걸 썼죠. PWM이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저런 건 쓸 필요가 없죠. 저런 거 끼워 팔면서 모고 PC라고 팔았겠죠 그때. PWM이 된 지가 언젠데. 그 하드디스크 베이도 참 이것도 어떻게 꽂아놓은 건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참 좀 다 뜯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드디스크 전문가 아니고서 이렇게 줄줄이 다 할 필요 없죠. 이렇게 8테라 하드 쓰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스를 쓰는 게 낫죠. 기본 케이스 쿨러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쿨러는
케이스에서 속도 조절하는 게 있네요. 동시 잘 돌아가네요. 케이스 쿨러 문제 없고, 꽂는 김에 파워 테스트도 문제 없고, 파워가 약간 불안하네요. CPU 보조. 저는 여기 전압이 조금 낮네요. 전압이 잘 안 나오네요. 큰 문제는 아니고 조금 낮게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새거면 안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된 거는 쿨러하고는 잘 도네요. CD롬이 달려져 있네요. 네, 컴퓨터 청소에는 레드코어 아재 물티슈. 그러면 CPU 쿨러만 갈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사용했으면 컴퓨터가 툭 꺼지고 그랬을 건데 안 그랬을라네. 아, 돌기는 도니까 나중에 헤비한 프로그램 안 사용하면 괜찮죠. 쓸데없는 거 되게 많네요. 뭐가 이건 무슨 케이블이지. 작은 점프들이 있었는데 케이스에서 요건 관리하는 거네요. 보드에는 3.0이 없네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요거는 3570K네요 3세대 3570K CPU가 3570K죠 저때 K 모델 쓰시던 분들도 있죠. 고성능 모델. 앞쪽에도 엉망이. 이거는 청소가 우선이네요. 이건 안 되겠네요. 뜯어가지고 불어야겠네요. 위에를 따야 뜯어지는 건가?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와, 케이스를 딴 적이 있네요. 뒤에가 다 찌그러져 있네요. 아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유행했죠. 지금도 특수 용도에 따라 쓰긴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디스크 용량도 커지고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 가정에서 쓸 일은 거의 없죠. 이런 건 특수 용도, 영상 편집실이나 그런 데에서 쓰는 거고, 이런 케이스는 디스크 이렇게 많이 달고, 그래서 디스크 레이더로 묶어가지고 하드 디스크에도 속도 빠르게 그렇게 쓸 때 쓰는 거고, 요즘 예능 나가면 카메라만 20개씩 30개씩 써줘. 그리고 4K로 찍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야 가정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 많이 들어가가지고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 인기 많은데 요즘에는 이런 거 안 쓰죠. 제 거면 케이스도 바꾸고 그러겠지만 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최소한 수리비로 해결을 해 쓰셔야 되니까 저도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야죠. 이런 컴퓨터를 고쳐놓고 돈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요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3세대, 원래 2, 3세대 제가 수리 안 하죠. 2, 3세대는. 그러니까 다른 거 웬만한 거 수리하는데 2, 3세대 보드 고장 이런 거는 보드 하나 갈아버리면 그 돈이 더 나오죠. 그래서 지금 4세대부터만 그런 거 전체적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간단한 거 뭐 접촉 불량 그런 것만 하고, 요건 다른 하드웨어, 램, CPU, 메인보드 중요한 거 이 세 개가 고장이 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렇게 수리를 하러 가져왔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한다고 가정에서 집에서 쓰는 청소기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압이 세가지고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다고 고장 나는 건 아닌데, 고장나면 제가 책임은 못 져드려요. 대신 제 건 저기 엄청 약한 거, 보통 후기에 약해서 못 쓰겠어요, 너무 약하네요, 그런 후기들 있는 거 있죠. 그런 청소기거든요. 엄청 약한 걸로 저렇게 빨아당깁니다. 저런 거 일반 가정용 집에 바닥 청소기용 있죠. 그런 거 빨아들이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되지만 속 잘못했다가 접촉 불량도 일으킬 수도 있고 힘으로 잡아당겨버리잖아요. 그런 청소기는 세가지고. 고객님이 파워가 부족해서 안 켜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파워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아니죠. 파워가 부족하면 웬만해선 켜지죠. 파워가 부족해도. 그런데 사용하다가 꺼지거나 아예 파워가 완전히 낮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켜졌겠죠. 이거 쏟다가 우시고 그랬네요. 플라스틱 동각이 털컹털컹 나오더니 고생을 좀 많이 시킨 컴퓨터네요. 쿨러도 구조가 이상해요. 이게 3핀이니까 뒤에 걸로 조정을 했구나. 조립하기 전에 보드가 작은 거라서. 일반 H보드죠. B보드네. 그런데 작아요. 자, 전지 하나도 없죠. 전지 하나 교환하고, 자, CPU, 아이고, 여기도 녹이 많이 났네. 최소한으로 지금 해야죠. 요렇게 걸어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양쪽에. 옛날에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처음 보네, 이런 구조를. 그래서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아예 글씨 자체가. 아니구나, 이거 글씨 자체가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 가이드가 이쪽에 꼭 붙여져 있죠, 이쪽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대각선으로 꽂힌 거예요. 여기 LGA 775 돼 있죠. 아래쪽에 115 돼 있고. 안 그러면 이게 775 때 쓰던 가이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놨나? 맞네요. 아, 가이드 자체가, 이게 쿨러가 옛날 거네요. 775 쓰던, 양아치가 판 건가? 쿨러가 어쩔 수 없네. 이게, 열었더니 775 때 쓰던 가이드네, 이게. 그러니까, 775면 그거죠. 코어 듀오 시절에, 그때 쓰던 가이드죠. 인텔이 최근에 12세대 들어오면서 한번 바뀌고, 그전에는 계속 소켓 규격이 같았거든요. i 시리즈 들어오기 전에 775. 그 시절 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쿨러가 옆으로 달리는구나. 참. 이거 3세대인데 그러면 나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이거 775 누가 잘못 구매했거나 재고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규격이 바뀌었는데 옛날 규격으로. 원래 싸게 팔았으면 또 괜찮은데 그래도 규격이 나왔는데 3세대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전에도 잘 안 돼가지고 램도 빼보고 CPU 쿨러도 빼보고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써물도 다 딱 깨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게 소켓 구멍이 그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바로 놔두고 보면 약간 삐뚤죠. 요렇게 구멍이 그렇게 돼 있네요. 가이드가 가운데 이렇게 걸게 돼 있어서 앞뒤로밖에 못해요. 앞뒤로 하면 램 꼽는데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별로다. 그래도 이 시대의 컴퓨터 중에 사제 쿨러 달려져 있는 게 어디예요? 다른 것들은 기본 쿨러 꽂아놓고 그렇던데 i7이라도 이렇게 하면 조립은 됐죠? 아이고 쿨러도 글쎄는 이런 건 오래되면 장력이 약해져가지고 쿨러가 덜렁덜렁하죠. 그 다음에 쿨러는 3RCS 거 쿨러가 지금 PWM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3핀이고 지금 됐고 코드는 옆으로 잠시 치워두고 전원을 이따위로 빼가지고 케이스가 예전에는 엄청 좋은 케이스였겠죠. 요런게 지금도 이런 거 사려면 케이스가 비싸죠. 그런데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쿨러에 걸리고 이럴 거면 케이스 싸구리 살고 말죠. 굳이 비싼 걸 사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쓸 거면. 그런데 옆 뚜껑이 막혀 있는데도 뒤로 빼게 돼 있는 케이스들 그거죠. 쿨러에 선 안 걸리게 하려고. 그 신미성, 보이는 것보다 실용성, 안전성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선 정리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앞으로 빼도 돼요. 그런데 좀 묶어가지고 쿨러 있는 데는 안 가게 선 정리가. 그리고 예전에는 쿨러 작았죠. 뭐 지금도 에슬론이나 그런 거 작죠.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선을 약간 옆으로만 안 걸리게 안 묶어도 되는데 그런데 케이스를 이런 거 사놓고 쿨러도 앞뒤로 다 있는데 선이 물릴 것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 싹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탠드오프는 다행히 여기 풀어가지고 아래쪽에 잘 박아놨고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이거 선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난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저렇게 조립한 건지 봐야겠네요. CPU 보조전에는 앞으로 가 있더라고요. 불안하네요. 선 길이가 뒤로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되겠네요. 여기 뒤로 가면 나사도 전부 다 녹이 났어요. 은색 여기 보시면 녹 나있죠. 그래서 나사도 새 걸로 바꾸는 김에 나서 새 걸로 싹 고기 날만큼 썼는데 다행히 다이오드 터지거나 그런 건 없네요.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반조립 해가지고 메인보드하고 메모리하고 다 정상인지 후팅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전원 넣었거든요. 화면에 이상한 멘트가 들어왔죠. 전원 스위치 한 번 딱 누르면 들어오죠. 그러면 됐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이는 연장이고 그대로 묶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선 정리만 하면 끝날 듯 합니다. CPU 파워 보조선이 짧아가지고 1로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쿨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비스듬하게 달려가지고 가이드랑 모양도 안 맞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파워도 이게 아이고 케이스를 찌그러뜨렸네요. 모양대로 조립하면 될 건데 이걸 고생을 많이 했네요. 컴퓨터가 고생을 많이 한 컴퓨터네요. 케이스들은 쇠 고리가 있는데 다 안 들어가지죠. 됐고 디스크 일단 어제 달았을 때 1테라 이거는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해봐야 알겠지만 딱 꽂고 하드디스크는 이거 보류 좀 해볼게요. 이거 나머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꽂을게요. 불량 섹트를 조금 맞고 복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다이나믹하네요. 저는
전원이 또 뒤로 들어가네. 이거는 그런 선을 일로 뺄 게 아니네. 일단 나사. 그래픽카드 나사를 위쪽에 한 번도 채운 적이 없네요. 생긴 걸 보니까. 한 개만 채워놓고. 안 채워도 상관없지만 또 채운다고 문제될 건 없죠. 채우라고 해놓은 건 다 채우면 좋죠. 대략적으로 묶어놓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아까 전엔 그래픽카드 안 달고 디스크도 안 달고 일단 부팅 해봤거든요. 문제 없었는데 이제 그래픽카드 달고 그 다음에 디스크도 달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 전원 온. 데이터 초기화 됐다고. 이건 건전지 아까 전에 다 달아가지고 부팅이 되네. 여기서 멈추네요.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뺑뺑뺑 하고 있네요. 부팅이 안 되고. 안 되죠, 부팅이. 이 CPU 쿨러도 잘 돌고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돌 걸 갖다가 자 부팅이 안 된다 그죠. 이럴 때는 셧다운을 계속 시키면 돼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해도 되고. 그럼 윈도우가 복구 모드, 안전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3-4번 하면 돼요. 자동 복구 준비 중 나오죠. 이런 걸 누가 쓴다고. 요즘 구시대 유물 RPN 조정기. 컴퓨터가 요즘 맞춘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걸 옛날에 썼었겠죠. 기존 쿨러가 3핀이더라고요 3핀이라도 그거 되죠. 그거는 되는데 PWM 말고 전압으로 조정하는 거 그거 되거든요. 자, 자동 복구를 시켜도 무감이네요. 되죠. 이러면 방구를 바꿔봐야죠. 일단 하드디스크 빼고 SSD만 해가지고 SSD만 꽂으니까 또 부팅되죠. 부팅되고. 왜 이거 색깔 그거 해놨구나. 눈 편한 옵션 켜놨구나. 일단 SSD만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다시 연결해가지고. 케이블이 문제인가? 자, 이제 되죠. 디스크 꽂았는데도. 자, 일단 윈도우 시스템 한번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체크 디스크로 디스크 오류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있나 보네. 멈추네요. 지금 시스템 검사는 되고 있는데 다른 게 작동이 안 되네요. 검사 다 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는 다 됐고 검사 다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중에서 시작이 안 되죠. 천천 놔둬도 시작이 안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중에서. 자, 부팅이 안 됩니다. 다시 지금 뺐습니다. 하드를. 자, 하드를 빼면 잘 되죠. 이제 디스크 확인한다고 뜨죠. 아까 전에는 안 뜨다가 바로 부팅되죠. 그러면 여기 8테라짜리 이거 한번 꽂아 볼게요. 자, 넘어가죠. 이거는 디스크 오류 났네. 이것도 이게 되는 게 아니네요. 디스크 문제가 있네요. 꺼지지도 않네요. 혹시 케이블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블 바꿔가지고 일단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죠. 하드디스크가 한 개는 8테라는 어제도 오류가 있었고. 자, 바꿨습니다. 이제 케이블만 바꿨습니다. 자, 되네요. 케이블 문제였나? 여기서 체크 디스크 한번 돌려볼게요. 디스크 잘 떴고 이제 시작. 꺼진다. 이건 그럼 케이블 문제였다고 봐야죠. 저건 디스크 작업하고 있죠. 그러면 저 케이블 하나 갈면 되겠네요. 8테라가 아니고 4테라짜리 하드네요. 이게 어제 조회해봤는데 AS 기간이 3년이던데 3년이 지났더라고요. 자, 문제없이 되죠. 요건 자,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재부팅 문제없이 잘 되죠. 이제 자, 하드디스크 오류도 없고 SSD도 괜찮고 속도 SSD는 삼성 850 에보 120기가네요. 속도 안정적이죠. 됐고 그 다음 하드디스크 1테라짜리 이것도 안정적이죠. 100메가 꾸준히 나오죠. 요건 됐고 그러면 기존에 저거 묶었던 거 다시 뜯어야겠네요. 케이블. 그러면 아까 전에 부팅이 안 되고 문제가 있었던 건 요거 케이블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케이블이 좀 많이 상했네요. 이 하드는 케이블 문제인지 딴 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테스트 해봐야죠. 일단은 넘어갔죠. 인식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드라이버가 3개 자, 다 나왔네요. 케이블 문제였네요.
단순히 여기 케이블 문제였으면 땡 잡은 거죠. 케이블이 좀 벌어지고 느슨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자, 이상 없이 됐죠? 시스템 종료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부팅. 자, 이제 속도 빠르게 잘 되죠? 그 다음에 8테라짜리, 즉 4테라, 8테라가 아니고 하드 디스크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건강 상태, DMA 오류 경고 떴죠? 일단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속도 150메가 꾸준히 잘 나오죠? 쓸만은 합니다. 아직 저거 오류 조금 났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쓰시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방금 CRC 오류 그거 뭐지 쓰기 오류죠. 아닌가? CRC 오류 뭐 데이터 순환 복구 순환 검사 오류 그런 건데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저거 생겼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드튠에서 잡을 때는 큰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이니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오류인 줄 알았는데 단순 케이블 오류였나 보네요. 뭐 이게 더 다행이죠. 케이블 오류라는 게. 이런 거 4테라 비싸게 주고 샀을 건데 3, 4년, 3년 넘었다고 했으니까 한 4, 5년 전에 샀으면 꽤 비쌌겠죠. 선을 여기 막 밀어 넣으니까 앞에 쿨러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그 부품 들어간 거는 쿨러 한 개로 다 해결을 했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출장 가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쿨러에 걸리는 거 없고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장비 있는 데서 전부 다 체크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하는 게 편하죠. 그냥 영상 보고 유튜브 그런 거 넷플릭스 그런 거 보시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3세대라도 제가 게임용은 이제 2, 3세대 놔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2, 3세대인데 CPU 보드 고장 이런 거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무용은 아직 2, 3세대 쓸만합니다. 창 열리고 그런 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잘 들어오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